내년 가게 되면은 투자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한 영업이익 390억에서 뭐 1100억까지 그 다음 연도에 2000억까지 확 뛸 걸로 봅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가져야 되겠죠. 테슬라를 이번에 분석할 때 이제 2차 전지와 연관성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밀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상승하는 이유가 전기차가 잘 팔려서, 전기차를 잘 팔아서는 아닙니다. 물론 예상했던 것보다 인도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근데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예상보다 좋았다는 거 반응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ESS입니다. 테슬라가 끌고 가는 또 하나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 이쪽이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이번 분기에 거의 2배 가까이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하는 사업 쪽에서 가정용이 있을 거고 산업용이 있을 거고, 이쪽에 대한 변화가 끌고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한 회사가 아니었었지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변한 거고요. 특히 이쪽 같은 경우 이제 메가월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뭐 거의 큰 이만한 거 ESS 다 종합체. 근데 ESS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 안에 배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2차전지 배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BMS라고 해서 회로 보호하는 거나 EMS라고 해서 요거를 다시 또 제어하는 장치, 이런 게 모든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단순한 배터리만 쌓아놓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ESS가 컨테이너 하나로 치게 되면은 고성능 전기 자동차 48개가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그냥 일반 자동차 한 64개 정도에 들어가는 분량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산업용 쪽에서 이게 막 쓰이기 시작하게 되면 전기차가 좀 정체된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와, 테슬라 환호 하는데, 그럼 테슬라에 들어가는 ESS 들어가는 배터리를 우리 업체가 다 납품한다 그러면 진짜 지금 주가가 이러면 안 되겠죠.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쪽이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긴 하는데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광고리가 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것 좀 하지만, 그래도 산업이 성장하거나 그러면 또 우리도 어차피 LFP 쪽은 중국이 다 담당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의 법은 FEOC 규정을 통해서 중국 거 안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체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미국에 공장 만들어서 배터리 ES 전용 공장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 성과 나오게 되면 오히려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이겠죠. 하지만 최근 뉴스에 보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이 그 ESS용 LFP 배터리 공장을 자리 선정하고 막 가다가 지금 잠깐 스톱한 상태예요. 요게 조금 좀 아쉽고요. 근데 삼성 SDI는 계속 2026년을 목표로 밀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성과가 나오게 되면 ESS도 우리 거, 그러니까 LFP도 우리 거라고 한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그렇게 가도 2차전지가 그래 우리도 힘내자라고 가다가 잠깐 멈추는 게, 잠깐만 우리가 얼만큼 수혜를 보지?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ESS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이 커졌을 때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가정용 그리고 또 산업용이 있을 거고, 아까 전력망 개통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발전소에서 쓰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단순히 LFP가 아니라 NCA계 쪽으로 넘어와서 효율 좋고 약간 이제 리스크는 좀 있겠지만 이제 발열 제어하고 거기다가 컨트롤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에서 화재가 안 나게 그렇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게 되면 NCA 계열이 성장할 수 있는 ESS도 만만치 않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순하게 테슬라가 가니까 우리 2차 전지도 간다. 요거는 연결고리가 지금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차라리 그렇게 보면은 ESS 관련된 종목들, 뭐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ESS의 핵심적인 종목을 또 부품을 만드는 쪽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찾아보기 힘든데 그중에 대표 주자가 서진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근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게다가 또 무거운 종목이고 거기다가 또 CB 전환한 금액들을 이제 만약에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 어차피 초기에 투자한 분들이기 때문에 전환 물량들 그렇게 많지 않을 될 물량 거의 없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 그러나요? 주가가 막 올라가게 되면 그래 이제 좀 돈 좀 챙겨볼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은 ESS 쪽을 약간 전력기기 쪽으로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차전지 쪽이 아니라 전력기기의 변화 쪽에 왜 아까 발전소 쪽에 성과를 더 기대를 하고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ESS가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것도 전력기기 한 축이다 라는 쪽으로 같이
밸류를 주고 같이 성장하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ESS 쪽도 계속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저가 쪽도 일단은 현대 기아차도 잘하고 있죠. 이번에 나온 EV3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제 판매 대수는 조금 좀 그래요. 예전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시작하자마자 26,000대, 3만 대 이렇게 예약 판매 들어갔는데 이번에 그래도 10,000대. 근데 고금리나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10,000대가 선방했다는 평가 나옵니다. 근데 그건 또 이제 나와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레인지 모델이 500km 그리고 일반 모델이 한 450km 그러면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왔고 그게 들어가는 게 그러면 저가니까 이 LFP 썼겠지. 아닙니다. NCM 계열입니다. 이런 쪽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저가 쪽에서 훨씬 더 다가가기 쉽게 만들어내면서 이제 약간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 하나 테슬라의 모델 2 정도 이게 아마 빠르면은 이번에 로보택시가 8월 8일 날 이제 공개가 될 텐데 그거를 저가 모델로 응용을 시켜야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지금 테슬라의 전략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같이 맞춰져서 이제 Q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게다가 또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현대차랑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손을 잡고 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변화가 뭐냐면 교체용 배터리. 그러니까 즉 저희가 이제 그렇죠. 가가지고 이거만 딱 바꾸고 바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저희가 전기차를 바라볼 때 저가 싼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불편해요. 가서 충전하는데 20분 걸려야 뭐 한 80%까지 올라오는 그런 고성능 배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갖다 놓고 거기다가 한국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놓고 차 한 2시간, 3시간 동안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차라리 그냥 택시 타고 가죠. 그렇게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그렇게 빠르게 새로운 걸로 탈착하고 다시 바꿔준다. 이것도 또 변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만큼 사업이 디벨롭가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Q 확대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또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서 그러면 이제 Q 확대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까 또 잠깐 보셨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좀 더 또 사이클로 넘어가면서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도 많아진다. 그러면 다시 이제 생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전 단계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쌓여 있는 전기차의 재고 빠지고 거기다가 새롭게 저가형들이 들어와서 성과를 내는지 이거는 앞으로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 산업이면은 비싼 거 사야 됩니다. 싼 거는 성장이 멈췄다기 때문에 싼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전엔 더 비쌌어요. 보통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예전엔 더 비쌌고 지금은 이제 기업 분할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액면 분할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왔고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돌아가는 것도 시원치 않습니다. 이게 업황의 바닥권에서 터나려고 하는 초기 국면 쪽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황의 바닥은 그러니까 수출과 함께 바닥을 논한다. 그러면 작년 11월 달에 찍었습니다. 근데 회복하는 속도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쫙 올라오는 게 아니라 찍고 그냥 삐질삐질 이러다 보니까 아직 자신이 없는 거죠. 게다가 또 최근에 리튬 가격이 계속 하향세입니다. 촬영일자 전날 보니까 리튬의 대명사라고 하는 앨범알 같은 경우도 지금 왔다 갔다 정신없이 움직이죠. 근데 이런 쪽에선 아직 중국의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강한 신호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쪽에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그럴 거예요. 어느 정도 저점은 찍었는데 그렇다고 돌아가지가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점에 사서 그냥 갖고 기다리고 언제 올라가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약간 플레이를 트레이딩 개념 쪽으로 같이 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들어왔다 그러면 샀다가 다시 고점대 부분까지 들어왔는데 박스권이죠. 그쪽을 거래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서 멈칫멈칫거린다 그러면 사짝에 샀던 거 정리해줬다가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몇 번 해보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뉴스나 아니면 또 매수자가 확신이 들어야 되겠죠. 시장의 반응들이. 그게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플레이를 다시 추세 쪽으로 전환하면 되는데 지금은 내가 뭐 에코프로가 뭐 30만 원 물렸다. 그래도 아유 다 몰라 주식 이거 어려워 지금 막 그러면서 어디 그냥 화내고 욕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사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계좌를 그 불린 계좌는 일단 두고 새로운 계좌를 두세요. 그리고 이걸 물타려고 했던 자금을 차라리 지금 트레이딩한다 이런 관점 쪽에서 싸게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했을 때 그렇게 좀 약간 전환해서 이걸 조금 늘려놓으세요. 그래서 이걸 물타서 그냥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해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박스권 돌파해서 이제 큰 변화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시 이쪽에 집어넣으면 그땐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요거는 조금 불려놓고 그걸 가지고 차라리 이쪽에 들어가서 단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거. 그러면 이게 그때쯤 되게 되면 불린 것과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원래 샀던 가격대 갔었을 때 수익이 더 나았을 겁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많이 얘기하게 되면 2차 전지의 메이커 쪽으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쪽 이거와 그리고 또 소재 쪽이죠. 양극재, 음극재. 근데 양극재, 음극재를 다 다루는 포스코 퓨처엠까지 뭐 에코프로 BM 이런 쪽까지 보는데 이게 일단 지금 만만한 밸류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접근하기에는 일단 아까 보시는 것처럼 성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걸 확인해야 강할 겁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전략이 왔다 갔다가 제일 중요할 텐데 그나마 체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SDI가 일단은 체력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돼도 시총이 지금 현재 25조대 정도쯤 돼 있고 그나마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한 1조 6천억.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2조 정도 나왔었죠. 1조 6천억 정도에서 크게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즉 업황이 힘들어서 EV 대용 쪽으로는 그 전기차 대용 쪽으로는 조금 위축돼도 소형 쪽이 있죠. 그러니까 즉 핸드폰 아니면 이런 노트북의 배터리 이런 거 들어간 쪽으로 보강을 해주고 전동 공구 있죠. 요즘에 또 다 드링 하면 다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쪽으로는 거의 강자니까 그런 쪽에서는 성과가 내다 보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반응은 안정적인 포트폴을 갖고 있는 것보다 좀 공격적으로 성장이 들어왔을 때 배타 개수가 팍 큰 걸 더 노리다 보니까 삼성 SDI가 그렇게 부각을 못 받는데 차라리 이런 때 그래도 잘하는 거 있고 플러스 알파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삼성 SDI가 조금 그나마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업황이 확실히 돌아야 그때 탄력이 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양극화 물질 쪽에서 이제 단결정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회사 중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관심은 높고 특히 내년 가게 되면은 투자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한 영업이익 390억에서 뭐 1,100억까지 그 다음 연도에 2,000억까지 확 될 걸로 봅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될지 또 최근에 공급 계약 나오다 보니까 번쩍번쩍 움직이긴 합니다. 이런 것도 타겟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는 것 중에 실리콘 음극재로 바뀌는 현상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는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고점을 먼저 가다 보니까 좀 약간 묵직하게 매물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실리콘 음극재는 중국산 천연 흑연 그리고 인조 흑연을 손절하고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다음 단계로 본다. 그러면은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교체가 좀 빨라질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올해 말부터는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관심도 커진 거고요. 특히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되게 되면 음극재 역할이 그런 거죠. 뭐 거리수가 얼마나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충전과 관련된 쪽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즉 충전을 빠르게 하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을 때 가장 또 실리콘 음극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변화들도 앞으로 개혁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적인 쪽에서 변화를 찾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쪽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아직 투자가 완전하게 되지 않고 이쪽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공급과 수요가 타이트하다고 볼 수 있고 중국은 지금 거의 뭐 전기차 침투율이 40%대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거의 공급 과잉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들이 빠지는 거고. 근데 그거를 봤었을 때 저희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미국 쪽을 보는 게 맞죠. 진짜 어차피 우리는 미국 쪽을 보는데 근데 여기서 가공된 중국 쪽에서 가공된 걸 또 못 씁니다. FEOC 규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비싼 것과 아니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 쪽이나 동맹 국가 쪽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볼리비아나 뭐 칠레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가공해서 쓰는 관점들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만큼 양분된 말씀하셨듯이 양분된 가격들 쪽에서 아마 저희가 체크하는 거는 미국 쪽에 대한 변화를 먼저 보고 어차피 여기 지금 10%대 이제 막 올라온 전기차의 변화가 30%대까지 아마 빠르면 2027년 뭐 2028년 이 정도까지도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3배가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은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특히 거기 미리 투자해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SK온 이런 쪽들이 다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제 확대가 되는 그 미묘한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정체가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탈피해서 바꾸는지 이런 게 될 텐데 그런 핵심적인 게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뭐 FSD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로보택시가 돌아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내 차 테슬라를 사는데 내 차 막 운전하고 집에 가가지고 내 샤워하고 이제 TV 보고 좀 잘까? 그러면 이 차는 근데 거기다가 딱 전환시켜서 로보택시를 운행하게 된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돌아다녀서 나 TV 보고 놀면 뭐하니 이런 거 보고 있다가 차는 열심히 가서 일하고
딱 와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다 봤더니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봐서 켰더니 밤사이에 20만 원을 벌어놨네요. 이거 참 똑똑한데 이러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그러면 나도 알바 뛰느니 이거 그냥 내가 자본 투자해서 차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변화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먹히는지도 봐야 될 거기 때문에 다양한 업황의 변화를 뚫을 만한 그 자동차, 전기차가 확대가 될 만한 요인들, 물론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가격들이 쌓여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같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기다리면 됩니다. 되는데 지쳤어요 저희가. 한 이제 1년 넘어가다 보니까 딱 그러네요. 작년 7월 23일이 에코프로의 그 고점 150만 원 찍은 때 날이다 보니까 거의 1년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전기차가 되네 안 되네 그거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일단 그 대명사 포스코홀딩스도 그렇죠. 이게 밀린 거는 이게 그 바뀐 건 없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열심히 앞으로 2030년 가게 되면 매출 비중이 2차전지 쪽, 신재생 쪽으로 50%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못 가냐면 당장 본업이 힘들잖아요. 철강업이 힘듭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철강업이 힘든데 신재생만 가지고 우리 밸류 그냥 그대로 줘. 시장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아직까지도 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철강업이 힘들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는 거는 자동차나 거기다가 또 조선 쪽이겠죠. 후판 가격들이 이렇게 빠지고 자동차 철강 가격들 빠지게 되면 수익성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보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철강업들은 엄청 힘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은 바닥은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턴하기 시작한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는 지금은 희망은 잃지 마시고요. 어차피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니까 지금은 가격 될 때마다 조금씩 사모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제 바닥이니까 지금 다 이러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철강 업황 턴하는 거랑 또 여전히 회사가 보여주는 이상 없는 2차전지에 대한 앞으로의 시각들, 투자하겠다는 시각들 계속 나오면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포스코 쪽은 인베스터 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계속 또 정신 차려 그러면서 계속 막 에너지 음료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기대할 것들은 좀 있다라는 쪽인데 더 중요한 건 일단 본업이 턴해야 그 다음에 밸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을 보시면서 대가치셨으면 좋겠고요. 2차전지 쪽은 어차피 북미를 바라보면서 움직였던 것들은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고 시간이 아직 더 언제 어디서 턴하고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힘든 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또 차라리 모든 언론이 부정적으로 볼 때가 바닥은 바닥입니다. 그게 더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또 파산했네 뭐가 전기차 회사들이 생산을 안 하네 그럴 때 오히려 그런 뉴스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건데 벌써 바닥은 지났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변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더 그냥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변화가 될 수 있는 뉴스들이나 이슈들을 계속 체크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싶습니다.